저희가 이번 주 주제를 바람으로 한 이유가 있잖아. 제가 한번 페페 형이랑 뭐 논쟁 아닌 논쟁을 하나 했어요.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건가? 예의에 어긋나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 이 형이 야동을 볼 때 지디스크를 이용해서 보거든요. 그걸 야동 본 걸 저한테 굳이 캡처를 해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야동 볼 수 있죠. 야동 안 본 사람이 어딨어. 근데 또 그 야동을 저도 알고 형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는데 뭐 꼬치도 크다, 목근도 선명하다 이렇게 저한테 막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 그 사람 거 보고 딸 쳤냐 했더니 쳤대요. 당당하게. 형 솔직히 말해서 형이 무슨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일본 야동 배우나 서양 야동 배우나 그런 사람 거 보고 치든 말든 나 신경 안 쓴다. 근데 분명 우리랑 뭐 대화도 해본 사람이고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딸 쳤다고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냐 했더니 그게 어때서 약간 이런 반응인 거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궁금해요. 이게 진짜 기분 나쁠 포인트인지 아닌지. 투표 한번 해볼게요. 몇 대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다. 이거 질투를 유발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벨한테 그래 딸은 칠 수 있다 그래. 근데 왜 그걸 나 이 사람 보고 딸 쳤다 벨한테 자랑하는 거야? 초대남 부르고 싶다 아니, 이거야? 맞아. 너는 진짜 그만 진짜 알아보 그만 저 저는 애초에 딸 쳤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물어봤어. 딸 쳤냐 그거 보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거기서 왜냐면은 애초에 제가 그 영상 본 거가 좀 예민했어. 그러다가 출근길에 물어봤지. 너 혹시 걔 거 보고 딸 쳤냐고. 나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근데 뭐 지금 투표로 봤을 때는 62%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압도적으로 높을 줄 알았는데 38%나 내가 좀 오바다. 6대4. 6대4.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유튜브에 약간 구독자분들이 약간 형 팬이 많은 것 같아. 아니야. 우리 구독자들은 너무 공정하셔. 별씨가 자주 해주면 페페가 딸칠 일이 없잖아. 페페 만세님 봐봐. 페페 만세. 페페 만세님. 바람 핀 썰. 제 지인이 바람 피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걸렸는지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지인이 한국 사람이었고 A는 필리핀계 미국인인데 그 필리핀계 미국인을 B라고 하고 제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근데 B가 진짜 이게 진짜 이만 엄청 컸대요. 필리핀계 미국인이 이게 엄청 커가지고 또 근데 얘는 탑이고 A는 바텀이었어. 근데 A가 진짜 힘들어했어. 할 때마다.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그래서 엄청 오래 풀어줘야만 이 지금 들어가 그 구멍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A가 섹스를 조금씩 좀 줄여갔어. 너무 커서 피한 거야?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넘쳤네 아주. 원래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거를 뭐 한 3주에 한 번, 막 4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A가 번개를 한 거야. 나 섹스는 하고 싶은데 내 애인 건 너무 크고 아프니까 다른 사람이랑 섹스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또 번개는 부였는데 하필 걔도 2만 원 거야 주지가. 복에 겨우는 그게 무슨 복이야? 족복이 많은 년이지. 복이 많네 진짜로. 그래서 근데 내 애인보다 좀 덜 커서 좀 했대 수월하게. A라는 애도 섹스 주기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하필 그 주기가 찾아온 거야 그날. 그 번개한 날에. B가 항상 열심히 풀어줬다 했잖아.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위 들어가는 거야? 위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누구랑 뭐 하다 왔냐? 걔가 이제 거기서 지랄을 하다가 핸들을 본 거야. 그때 걸려가지고 B라는 애가 미국에 산다고 했잖아. 미국에 갔어. 절대 벨 본인의 이야기 아니고 친구 이야기입니다. 절대 본인 이야기라서 상세히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 미국으로 갔어 B가. 그래서 이제 A가 계속 붙잡았지. 너가 진짜 나한테 하고 싶으면은 지금 나 있는 여기 이 나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한 거야. 미국으로 와가지고? 와서 공항에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A가 진짜 그래 갔어? 갔어. 근데 B가 복수를 한 거기서. 걔한테 받은 선물도 있잖아. 그걸 다 걔한테 집어던지고 같이 꺼지라고 한 거야. 그렇게 끝났어. 둘 사이가. B가 이제 걔한테 이제 돈도 쓰게 하고 뭔가 시간도 투자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값. 그치. 그걸로 약간 어떻게 보면 복수 아닌 복수를 한 거지. 졸래. 미국 간 것까지 비슷하대. 나 미국에서 까인 것도 비슷하네. 미국에서 버림받았잖아. 그 사람 너무 나쁘다. 그쪽 빼빼님. 뭐 바람에 관련된 썰 없어? 저는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 중에 한 명이
제가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잘 때 그 애인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최악이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디 마사지 샵에 방문한 그 문의. 이거 형 얘기 아니야? 이거야말로 형 얘기 내 얘기 같은데? 아니야. 마사지 퀸이었잖아. 저 마사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사지 샵에서 문의해가지고 그걸 방문한 그 대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열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봤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때 얘한테 열이 안 받아서 헤어진 거야? 얘한테 마음이 식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내 스스로. 제가 제 스토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8년 다음 카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다음 카페에 사진을 잠깐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랑 MSN으로 연락을 했던 분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나랑 잘 맞는 거야. 전화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나운서 준비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부산 살았어요. 부산 살아가지고 저는 서울 살고, 그래서 MSN으로 대화하는데 제가 그때 하필 코에 왕드림이 하나 난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코가 딸기 코가 된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그 사람이랑 안 만나고 계속 메신저 대화하고 전화 통화하고 계속 그 사람이랑 거의 사이버 연애하듯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코드름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부산 갈게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존나 열정적이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산의 코모도 호텔이었어요. 기억력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나운서 준비도 같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TV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나운서 떨어졌나 봐. 아쉽겠다, 그치? TV 나왔으면 자주 봤을 텐데, 그치?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저랑 이제 같이 2박 3일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같이 회도 먹고 술도 먹고 뭐 호텔에서 같이 떡도 치고, 근데 또 봤더니 또 대물이야. 근데 그분이 바이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무슨 그분이 서울의 모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 대학에 무슨 과 킹카를 따먹었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난 썩 유쾌하지가 않은 거야. 나랑 만나다가도 여자한테 다시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막 그 고백까지는 아니지만 그 우리 뭐 사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이 했던 얘기가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던 게 나한테 페페야, 나는 앞으로 누구가 사귀게 된다면 그거는 또 여자일 것 같아. 남자랑 내가 연애를 하는 건 아직까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이렇게 메신저에서 대화했던 그 시간들이랑 내가 여행 가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얘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 페페 언니 쫀보 개 따먹어놓고 연애는 여자랑 이런 우라질 새끼 쳐 죽어버려라. 좀 뭐. 그러니까 나 진짜 나 좀 따였잖아 바이한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때 까인 거잖아.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분이 출장을 왔는데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네 집 근처 갈 일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가가지고 술을 한잔 먹었어요. 이제 술을 먹고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페페야 나 모텔 잡았는데 자고 갈래? 이러는 거야. 아니 나 그냥 집에 갈게.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면서 그 사람을 차단했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랑 자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계속 그 사람의 어장 안에서 놀았고 나만 힘들었을 것 같은 거야. 바이를 만나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좀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벤타님이 바이는 결국에 여자랑 결혼하고 뒷구녕에서 남자를 만나. 맞아, 나도 그렇게 동감해. 그렇게 생각해 나도. 두 번째 사연 말씀. 두 번째 사연. 사연자분이 약간 섭성향이 있는 분이시래요. 디그레이디가 뭘까? 뭐? 디그레이디? 수치 받는 거 좋아하는 게 디그레이디래. 수치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어떤 분이랑 어플에서 만났대요. 그분은 동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자취방으로 갔대요. 방에서 안 하고 소파에 섹스하는데 엄청 격하게 잘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찾은 거야. 존나 수치를 줬나 보다. 수치심을 아주 가득 줬나. 원하는 그런 걸 줬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이거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 사연자분이 그분한테 지금 누구 오는 거 같은데 했더니 그분이 애인이야 이런 거야. 그 애인 들어왔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래.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왠지 모르게 더운 분에서 신임이 터져 나왔고 아 더운 분 되셨다. 이번에 더운 분 되셨다. 이 와중에 애인이 들어온 그 자체가 너무 더운 분 된 거야? 근데 그 상대방도 더운 분 된 것 같아서 엄청 더 격하게 하더래 그 섹스를.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이 경우도 애인이 허락한 바람인 건가? 근데 당연히 바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그 관계남은 그 둘이 오픈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인은 애인이지만 섹스는 별개인 거죠. 그 사람들은 섹스는 일종의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욕정을 풀고 나면 끝인 거야. 그냥 그 사람과의 감정의 교류는 없는 거야. 그분과 만나는 거가 그렇게 죄책감을 갖거나 바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헤어지고 곧바로 다른 사람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정상적으로 헤어졌다는 가정하에 헤어진 사람을 애도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얘랑 만약에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얘가 나랑 헤어지자마자 한 달 있다 다른 사람 또 사귀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기분 안 좋거든요. 당연히 안 괜찮은데 이해는 할 것 같아.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을 뭐 일주일에 만나냐 한 달 만에 만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 내가 진짜 일주일 존나 고통스러운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괜찮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달 동안 진짜 끙끙 앓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대방이 있는 데에는 기간이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도 기간은 연애 기간의 반. 애도 기간, 연애 기간의 반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10년 만나고 헤어지면 5년 동안 연애 못하는 거야? 그 연애를 오래 할수록 애도 기간이 긴 건 솔직히 맞는 것 같아. 잠깐 네힘님이 페페벨 라방 약간 100분 토론 같은 느낌이라서 라방이 끝나고 나면 시청자도 지친대. 저는 장기 연애 중인데 정말 그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그렇다고 항상 연애를 한다던가 그렇진 않고 원나잇 정도는 합니다.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을 너무 편하고 안정감 느껴지고 없으면 불안한 느낌인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9년 되신 커플이네요. 지금 연애가 9년인데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셨어. 21살부터 만나셨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어렵다. 30살이어서 그 남자 경험도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이 40살이고 50살이고 이미 다 놀아보고 이렇게 정착을 한 거면은 모르겠어. 근데 지금 거의 첫 만남에 이렇게 장기 연애를 하시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여기 바에 오시는 손님들 되게 20대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 있어요. 20대인데 자기 정착하고 싶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착을 생각하실 나이가 아니라 지금은 이 사람 많이 만나보고 놀아봐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다 놀아봤기 때문에 후회 없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건데 장기 연애를 해버리고 정착을 할 사람을 만나버리면 만나고 나서 내가 그동안 못 놀았던 것도 너무 후회되고 그때 가서 늦바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이분은 되게 어렸을 때 만나서 지금 조금 늦바람이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딴 사람한테 팔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이게 이성적으로 조금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못 놀아봤기 때문에 딴 사람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거야. 딴 사람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 조언은 몰래 만나세요. 근데 맞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번 했다고 했잖아. 근데 한 번도 결론 적이 없어. 그게 철저하게. 중요해. 걸리지 않으면 돼. 걸리지 않으면 바람이 아닌 거야. 물론 바람은 핀 건 맞죠. 바람 핀 거는 팩트긴 하지만 애인한테 안 걸리고 애인은 모르면 둘 관계에서 바람은 안 난 거잖아. 지금처럼 철저하게 상대방 모르게 그냥 욕구 해소하고 간간히 다른 사람 만나. 이분 헤어져야겠다. 왜 헤어져야 했어? 또 어떤 얘기가? 다른 사람이 번개할 때 100명이랑 번개를 했어. 어. 근데 한 80명한테 살렸대.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헤어지고 그냥 인생을 좀 즐기다가 나도 헤어져야 돼. 헤어지고 다른 사람 이 사람 만나고 놀다가 그때 또 다른 애인 만나세요. 맞아. 감자튀김 오몬 페페님도 철저하세요? 페페 형 진짜 제일 철저해 진짜. 이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이 사람이 낮잠을 자주 많이 자거든요? 근데 2시간 정도 연락이 안 돼. 그러면서 여보 나 자다 깼어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잦았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생각도 해. 과연 그때 잠만 잤을까? 한 2시간 딱 하고 끝나면 페페님 의심됐는데 페페 형 안 걸리는 비결 좀요.
나도 궁금하긴 해. 설정하면 됩니다. 막 이래.